코센코아 안녕하세요. 3월 28일 오늘도 코인 생존기 출발해 볼까요?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재미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코인 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늘 봐주셔서 항상 감사한 거 아시죠?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어제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 새벽 바이낸스와 CG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기소를 당했다. 이런 거예요. 뉴스를 한번 같이 봐봅시다. 비트코인과 다른 어떤 상품들, 코모더티들에 대해서 이제 바이낸스를 기소했다. 이런 얘기인데 해석본을 한번 같이 봐보면요. 바이낸스 거래소 이렇게 제소를 당했다 해서 쭉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된 내용은 이 뒷줄에 있거든요. 바이낸스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이낸스 대변인은 이제 예상치 못한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2년 이상 이제 CFTC와 협력을 해왔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다. 어, 여러 나라들의 이제 규제 당국과 계속적으로 협력할 생각이다. 그리고 지난주인가 SEC가 코인베이스에 또 이거 보냈죠. 웰스 통지서. 그리고 이제 SEC 이제 코인베이스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그런 얘기랑 짱펑자오 이제 CG는 이 트윗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역시나 4라는 숫자로 반응을 했다라는데 이제 그 4번 아시잖아요. 이제 퍼드에 속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이죠. 근데 사실 이제 와서 기소를 하는 것도 참 웃기기도 하고 BUSD 팍소스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SEC에서 항상 웰즈 노티스라는 거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봐보면 무엇이 정확하게 문제인지 이야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좀 답답하고 SEC도 그렇고 CFTC도 그렇고 왜 규제화 시키겠다라는 거는 사실 알겠지만 왜들 이렇게 정확한 것도 아닌데 이제 가만히 못 둬서 안달인지 법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집행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리플을 한번 보세요. 내용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는 이제 가관이고 리플 당하는 거 보면 참 불쌍해 보입니다. 다만 아주 중요해 보이는 건 바이낸스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긴다면 이 시장이 다시 재기하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매번 나오는 이슈들이잖아요. 최근에 예전에 과거부터는 테더 이슈 그리고 요새는 바이낸스 가지고 막 들었다 놨다 하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저는. 자, 그리고 또 은행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이제 SVB를 시작으로 이제 CS 그리고 도이치방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어요. 여기서는 큰일 났다. 저기서는 이제 인수가 되었으니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은행이라는 것도 사실 신뢰 기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고 그리고 일정한 금액의 이자라는 것을 받죠, 우리는. 근데 그 기간별로 주는 이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은행은 사실 굉장히 취약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지준율 이제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은행이 기본적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금액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대한민국은 7% 정도 되었고 원래 미국 은행들은 10% 정도 되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0%로 내렸다라고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은행이 기본적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럼 이거 말고 남은 금액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대출을 다른 기업들에게 내어 주거나 이제 기업이 아닌 다른 곳들에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예금자들이 예금한 금액을 한 번에 찾는다면 은행은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지준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안 생기겠죠. 하지만 이번 SVB 같은 사태 경우를 돌아본다면 네.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지준율 말고 뭐 이제 다른 걸로 갖고 있던 것들을 팔아서라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갖고 있던 미국 국채에 대한 수익률이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어려움이 플러스 알파가 된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우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은행을 감시하는 부분이 없었냐? 물론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 엄청나게 많은 은행들도 있고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탓을 합니다. 이제 전 정부 탓을 해요. 왜냐면은 전 정부에서 은행을 감시해야 하는 이제 규제를 완화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완화도 시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SVB 같은 경우에는 그 완화된 기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제 감시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뭐 감시하는 기관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정부도 바뀐 법안도 문제는 맞지만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안 한 은행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아져 버린 금리랑 지속 사업에 어려움을 느끼던 기업들이 한 번에 예금을 찾기 시작하며 SVB는 인출을 못 해주는 상황에 이르렀고 예금을 인출해주기 위해 갖고 있던 미국채를 팔려고 했지만 이미 올라버린 미국채 수익률 때문에 손해가 너무 커져버린 상황이죠. 이번 미국은 엄청나게 재빠른 대응으로 뭐 BTFP를 통해서 은행에게 단기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며 숨통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이후 CS와 도이치방크 역시도 똑같은 상황에 도달해 버린 것이죠. 어제 SVB는 헐값에 다른 은행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08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죠. 기억들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이러한 비슷한 상황으로 이제 다른 중소 은행들이 어려움을 느끼냐 마냐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파파파방 터진다면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금융 시스템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막기 위해 미 정부 바이든 그리고 옐런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장해주겠다. 그러니까 예금 보장해줄 테니까 돈을 빼지 말아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근데 1차적으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돈을 빼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굉장히 많은 돈이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단기적으로 시장이 위로 올라갈 상향을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선 은행 시스템의 불안정에 의해서 사람들이 돈을 진짜 많이 뺐어요. 많이 예금을 인출했고 그리고 그렇게 빠져나온 돈들이 다 단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MMF, 이제 머니마켓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뭐 단기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쨌든 은행을 못 믿겠으니까 이제 나는 내 돈을 다른 곳에다 맡기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미 사람들은 은행에 대한 불신이 쌓이기 시작했으며 본인들의 예금을 은행에서 빼서 다른 곳에서 보관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 정부는 계속 예금자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금액들이 다시 어디로 흘러갈 수 있는지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이고요. 은행들은 예금자를 잡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금 이자를 높일 수밖에 없으며 상황인 만큼 다른 곳에 대출을 이제 많이 못 내주겠죠. 대출 이자도 많이 받게 될 것이고요. 어떻게든 본인들이 뿌려놓은 자금을 회수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기업들도 약간의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겠죠. 왜냐면 기업들도 대출 많이 받잖아요. 그 이자가들이 올라가니까.
결국엔 이러한 이야기의 반복은 미국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탄탄한 고용 시장에도 약간의 타격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은행 시스템은 불안정합니다. 그 불안정함을 해소하면서 그들은 물가도 잡아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시스템의 불안정을 느낀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돈을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갖고 있어야 할까요? 매 영상마다 말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좀 뭐 그만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에 들어있는 문구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많은 내용을 깔끔하게 담고 싶었는데 전달이 다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